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 종갓집 며느리의 삶을 살다 올해 이혼 도장을 찍은 40대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사랑을 만나 알콩달콩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5년간의 결혼 생활의 상처가 낮을 만큼요. 제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였던 그 결혼.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동생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군분투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 빨리 돈을 벌어서 집에 보탬이 되자 결정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틈틈이 해오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따라 저는 자연스레 바리스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바라보며 일을 하던 저에게도 목표가 생기더군요. 돈으로 접근하던 바리스타 일은 제 꿈이 되었고, 내 가게를 갖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집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모두 차곡차곡 모아두었고요. 당연히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일하는데 연애는 사치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활을 해오길 10년. 드디어 10년 만에 제 가게를 갖게 되었어요. 회사 단지가 모여있는 오피스 상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픈 전날 엄마, 동생, 저 이렇게 저희 세 식구는 가게에 들러 한참을 둘러보았어요. 그러고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이제 숨 좀 쉬며 살아갈 수 있겠다 하고 말이에요. 비록 엄마는 아직 일하셔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엿한 카페를 차리게 되었고, 동생도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가족한테 행복한 일들만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게는 꽤 잘 되었어요. 아무래도 회사 근처이다 보니 넥타이 부대 단골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특히나 참 재밌었습니다. 주문할 때면 눈도 제대로 못 보고 카드만 내밀고 있는 손님이었죠. 그 손님은 가게의 온갖 음료를 매일 하나씩 시켜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페퍼민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페퍼민트 어제 드셨는데 오늘 또 드시네요? 아, 그러면 캐모마일 주세요. 그건 엊그제 드셨는데 저희 매장에 있는 음료 다 드셨어요. 아, 그러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제가 결정을 잘하지 못해서. 그럼 따페라떼 어떠세요? 뵈니까 라떼 드실 때 가장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 손님은 그 후로 매일 라떼를 사가셨습니다. 하루는 그 손님이 쿠폰을 다 모았는지 10개 스탬프가 찍힌 쿠폰을 내미며 라떼를 주문하더라고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커피를 받고 가게를 나섰죠. 저는 그날 영업 마감을 하며 쿠폰 결제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 장의 쿠폰 뒷면에 자그맣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작지만 마음이 담긴 글씨로 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내용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커피를 인연으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친정엄마는 항상 당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엄마 손에만 큰 딸 자식, 혹여나 시댁 어른들이 미워하시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셨거든요. 엄마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은 사대부 집안의 종갓집이었거든요. 남편은 종갓집 종손이었고요. 결혼 후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시댁에서 계속 눈치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신혼집에 양가 어머니들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한 날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어머니들끼리 자리하는데 괜히 본인이 가면 불편하다며 안 오신다고 하셨고요. 너희 일부러 아예 안 가는 거니?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아니야 엄마.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애가 이렇게는 안 생긴다고? 얘, 너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지훈이야 어릴 때부터 아픈 것 없이 잘 커오내고. 윤이 내가 병원에 한번 가봐라. 애가 안 들어서도 너무 안 생기니까 이러다 대 끊기는 건 아닌지 원. 윤이가 뭐가 몸이 약해.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장모님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별 뜻 없이 하시는 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해요. 별 뜻 없이 하는 말은 자기 엄마 관점에서야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들어도 저 말은 별 뜻 없는 말이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은 그저 서로 이해하자, 좋게 좋게 넘어가자 식이었어요. 아니야, 사부인 말씀 당연해. 사부인, 아이가 얼른 들어서야 하는데 왜 아직인지 저도 걱정이던 참이었어요. 제가 저희 윤이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게요. 너무 염려 마세요. 저도 아이가 늦게 들어섰는데 딸도 엄마 닮는다고 저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제가 꼭 병원에 데리고 다녀올게요. 윤이야, 엄마랑 내일 다녀오자. 엄마도 우리 윤이랑 이서방 닮은 아이 꼭 보고 싶어서 그래. 저 때라도 결혼 생활을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는데 저의 늦은 판단이 계속해서 저희 친정엄마와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들으며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들이 댁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었나. 당신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칼같이 끊어내줬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다. 엄마는 별뜻 없이 하시는 말씀이다. 장모님도 괜찮다고 하시지 않냐.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고요. 마지막에야 자기가 엄마 주의 드리겠다고 하며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기로 하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병원으로 남편을 끌고 가서 같이 검사했어요. 결과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래요. 저희 시어머니께 그 얘기를 전달하니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아직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네요. 당신 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래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여자가 기가 세서 남편 기를 다 빨아간 거라고.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어쨌든 그 뒤로 손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질 않더군요. 당신 아들 책 잡힐까봐 그랬던 거겠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만큼이나 부모님들도 속이 상하실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더 양쪽에 살갑게 하자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은 이제 그만하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생겼어요. 저희 시댁 종갓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사만 1년에 10번이었습니다. 그것도 굵은 제사만 꼽아서 10번이지 그 외에 자잘한 제사며 집안 행사를 따지면 20번은 시댁에 가서 어른들을 모시고 음식을 해야 했어요. 저와 동서만 죽어나갔습니다. 저는 동서에 비하면 죽어나간 것도 아니었지만요. 저희 동서 저보다 4년 일찍 시집와서 그 일을 다 혼자 다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제 가게를 운영하는 터라 사람을 쓰고 집안 행사에 참석하면 됐지만 동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시댁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회사에서도 죄인, 시댁에서도 죄인이었고요. 저희 시댁은 일단 여자가 바깥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집에서 남편 내조를 해야지 어디 바깥일을 하냐는 생각들이셨어요. 더군다나 저는 당신 아들보다 돈을 잘 버니 마음에 안 드셨겠죠. 그래도 저보다 먼저 시집온 저희 동서가 있어 서로 의지하며 잘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서네는 딸아이만 둘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저희가 아이를 못 가진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동서를 더 압박했대요. 아들 낳아야 한다고 온갖 약을 먹이고 점집을 끌고 가질 않나. 동서만 곤욕을 치렀죠. 결국 버티다 못한 동서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떠난 종갓집은 저에게 거대한 산처럼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살이 쭉쭉 빠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차로 왕복 2시간 거리를 한 달에 20번을 오갔습니다. 그 와중에 가게일, 시댁 집안 행사,
이 두 가지를 번갈아 하면 사람 정말 미쳐요. 내 생활은커녕 친정 근처는 가지도 못했어요. 시댁 제사 음식은 그렇게 전을 부쳐대고 고기를 삶고 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 제사는 시중에 파는 제사 음식 사다가 올렸어요. 친정엄마가 저 힘들다고 애쓰지 말라고요. 마음을 담아서 아빠한테 올리면 되는 거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말이죠. 더 웃긴 건 저희 아버지 제사에 남편은 참석한 적이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병으로 4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하는 말이 제 친정집 가면 당신 아들한테도 그런 부정 탄다고 가지 말라고 했대요. 웃기죠. 그럼 그런 친정집에서 자란 저는 당신의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 말을 전하는 남편이란 인간도 같은 생각인 것처럼 보여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친정엄마한테는 그때마다 남편 회사에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엄마도 다 아셨겠죠. 회사 일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닐 거라는 걸요. 이거 이 서방 잘 먹던데 가져가라. 너희 시댁에 가져다 드려.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자주 안 찾아와도 되니까 시댁에 일 있으면 먼저 가서 도와드려. 어른들한테 잘해야 사랑받지. 친정아버지 제사 때야 겨우 얼굴을 보는 엄마는 항상 저러셨어요. 이 서방이 좋아하는 음식 챙겼으니 같이 먹어라. 시댁에 이것 좀 가져다 드려라. 항상 어른들께 잘해라. 뭐하러 이런 거 아냐 타박도 많이 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결혼을 하지 말걸. 제 결혼이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동생 얼굴이라 마냥 반가웠습니다. 뭐야, 왜 말도 안 하고 왔어? 그냥 이래저래 일도 볼 겸해서 왔지. 매형은? 매형이야 일하고 있지. 뭐야? 뭔데? 무슨 일이야? 엄마는? 동생은 제 질문에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사람 느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동생 모습을 보는데 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감이 들더군요. 그래도 티내지 않으려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빨리 얘기해. 나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 누나, 엄마 모시고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 했었잖아. 엄마 배 아프다고 해서 겸사겸사 다 검사하면 좋겠다고 해서. 응, 그랬지. 결과 나왔어? 용종 이런 거 있었구나. 그거 요즘 내시경 하면서 떼어내잖아. 응, 그렇지. 그런데 엄마가 몸이 좀 안 좋대. 수술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런데 이게... 동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는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한참을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느낀 예감이 맞는 것 같아 손이 차가워지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뭐야, 정확히 얘기해. 무슨 수술인데? 수술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왜 울고 그래? 누나 무섭게. 가망이 없대. 수술해도 그냥 몇 개월 더 살 수 있는 거래 누나. 엄마가 췌장암인데 너무 늦었대. 배 아프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래. 엄마가 계속 아팠대. 말도 안 되죠. 신이 있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고생만 해온 엄마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배가 아프다는 엄마의 말에 한참을 미루다 동생이 시간이 생겨 엄마를 모시고 검진을 한 것뿐이었어요. 별일 아니겠거니 연세가 드셔 자연스레 잔병치레 하는 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췌장암 말기셨다네요.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아 대부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환자들이 온다고 했대요. 엄마한테 남은 시간은 고작 4개월 남짓이라고 했다네요. 수술을 하게 되면 3개월 남짓을 더 연명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수술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했다더군요. 저희는 엄마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저와 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술을 해서 어떻게든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붙들고 싶었어요. 엄마는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생일상은 꼭 챙겨주고 싶다고요. 몇 개월 뒤면 제 생일이었거든요. 수술 후 엄마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음식을 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거동도 이전에 비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양심은 있는지 남편도 그제야 친정에 자주 들락거리더라고요. 엄마는 남편이 올 때면 당신이 정갈하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사위사랑은 장모인데 많이 챙겨주고 싶다고. 당신이 떠나면 우리 윤이랑 동생 잘 좀 부탁한다고. 이상하죠. 엄마가 편찮으시게 되고 남편과 제 사이는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도 웬일인지 부정탄다는 소리를 안 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는 빼고요. 어김없이 제사가 있어 찾아간 시댁에서 저는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제사를 해야 해서 미리미리 음식을 준비해 놔야 했거든요. 겨우 숨을 돌리고 부엌에서 열어본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더군요. 동생한테 온 전화였어요. 이내 전화가 다시 오더군요. 엄마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져 남편에게 달려가 친정에 가자고 했어요.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남편 역시 부랴부랴 자리에서 나가자 했죠. 저희 시부모님도 무슨 일이냐며 묻더군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가봐야 한다고. 그때 전화가 다시 왔어요. 다시 안정을 찾으셨다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몸에 맥이 풀리며 그제야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제 동생은 그 와중에 제사 중인데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매형한테 전해달라 했습니다. 남편도 숨을 돌렸고요. 새벽녘이야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이번에도 동생이었어요. 아무래도 와야 할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데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깨워 친정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전날 어르신이 주신 술 때문에 비몽사몽이었어요. 남편은 아까처럼 금방 다시 괜찮아지실 거라고 좀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저는 내 엄마여도 그렇게 말했을 거냐고 얼른 일어나라고 아니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고 다그쳤죠.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더라고요. 친정인 전라도 광주까지는 시댁에서 3시간 거리였기에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울며 불며 짐을 싸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서 가봐야 한다고요. 저희 시어머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주 유난을 떤다 유난을 떨어. 내일이 제사 준비해야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디 부정타게 환자 있는 집을 간다고 그래? 부정탄데요. 친정 부모님한테 사돈도 아닌 환자라고 하더군요. 부정탄다고 대문에 못 나서게 하는 거예요. 한참을 신랑이 했어요. 나라도 가겠다고 찾기 달라고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저 지금 가야 한다고 다녀와서 욕을 먹든 혼이 나든 할 테니 제발 비켜달라고 시어머니한테 사정사정했어요. 그렇게 겨우 나서서 정신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누나 지금 가고 있어. 엄마는 괜찮아? 누나. 동생은 저를 부르고는 말이 없었어요. 동생은 누나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며 울었어요. 누나, 엄마 돌아가셨어. 누나 왜 빨리 안 왔어? 내가 전화했잖아. 왜 안 왔어? 엄마가 누나 이름 불렀는데. 엄마는 마지막에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셨대요. 생일 챙겨줘야 하는데 못 챙겨주고 가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결국 임종을 보지 못한 채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엄마가 위독한 그 순간에도 저는 시댁대상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나를 찾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며 저는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저 혼자만의 결정이었지만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이혼을 하기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라는 인간한테 그리고 제사의 환장한 시댁에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복수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제사일. 저는 지난달 카페 수익이 많이 나왔다며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 어머니 옷도 사드리고 하라며 용돈을 줬어요. 앞으로 나한테는 어머니는 시어머니뿐인데 우리 엄마처럼 모시고 살고 싶다고요. 시집오면 출가 외인인데 사리분별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저희 시어머니 매우 만족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웃음이 났어요. 조금 있다 당신 표정 두고 보자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보내고 저는 제사를 지내는 시간 전까지 열심히 놀았습니다. 친구랑 통화도 하고 동생한테 전화해서 이혼에 필요한 서류도 부탁하고 말이죠. 제사 시간이 되었고 시댁 어른들 그리고 쇼핑백을 한가득 든 남편, 시어머니가 속속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사상을 텅 비워둔 채로 맞이했어요. 아주 텅텅 빈 채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어떻게 된 거냐 화들짝 놀라 묻더군요. 어머니, 제가 아는 곳에 부탁해 가장 좋은 재료로 음식 차림 부탁했어요. 곧 올 거예요. 어른들께 드리는 음식인데 부족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 시어머니 제 말에 표정이 바뀌어 안심을 하더군요. 시댁 어른들도 며느리 잘 두었다며 저희 시어머니가 잘 가르친 덕에 며느리가 잘하는 거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김밥 천국이 적힌 봉투를 한가득 든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받아들고 하나씩 상에 꺼내두었습니다. 김밥, 라볶이, 어묵, 순대, 만두, 쫄면 등등 말이에요. 분식으로 차린 제사상은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마지막 비닐을 뜯는 순간 머리에 뜨거운 국물이 흐름과 동시에 눈앞이 번쩍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눈이 뒤집혀 제 뺨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집안 망신시키냐고 말이에요. 미친 년 하나가 집안을 망친다고 내 아들 인생 망칠 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입니다. 저도 저한테 그런 괴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내동댕이 치고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라는 인간뺨을 후려쳤어요.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서 쳐다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미 목덜미 잡고 쓰러져 있고요. 남편은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 정말 미친년처럼 소리 질렀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라고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이란 인간 덕에 겨우 몸을 일으킨 저희 시어머니 저를 향해 쌍욕을 내뱉더군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아줌마, 지금 어디다 대고 쌍소리야? 너 오망이 났나? 눈에 뵈는 게 없지. 아비 없이 큰 집안이라 부정탄다고. 내가 아비 없이 크는데 당신들이 보태준 거 있어? 당신들은 어미아비 있어 키운 자식이라 아들놈이 저런 거니.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니 가봐야 한다는 사람을 아들 잡아먹는 년 취급하면서 그걸 못 가게 해. 너희 집이 뭔데? 나는 우리 엄마 말을 듣지 말아야 했어. 인간 같지 않은 것들. 그래도 얘 시부모다 공경해라 하는 말을 듣지 말 걸 그랬어.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 그럼 죽어. 당신도 죽어. 당신도 죽으면 내가 제사상 차려줄게. 죽어 그럼. 내가 왜 우리 엄마한테 얼굴 한번 못 보여줬어야 했는데. 엄마 마지막인데 내가 왜 그걸 못 갔냐고 왜. 눈앞이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시뻘개진 얼굴을 난 등신 한 명이 저를 씩씩거리며 보더군요. 남편이었어요. 그 인간 표정을 보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서 웃다 얘기했어요. 이혼하자고 말이에요. 뭐 자기도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럼 너랑 내 엄마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고 그대로 나왔어요. 높은 선임비를 들여 좋은 변호사 구했고요. 제가 그동안 그 집구석에서 제사 지내느라 노동한 거, 저희 친정엄마 지키지 못하게 된 거, 제 명의로 한 신혼집 이것저것 하니 당연히 저는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했어요. 정말 그 인간들이랑은 티끌만큼도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저는 제 상황과 과거를 다 이해해주는 너무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다행히 이 사람 삼형제 중 둘째고요. 부모님은 해외 거주 중이세요. 감사하게도 이 사람 부모님들께서도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시고요. 워낙 쿨한 분들인지라 자식들 생활에도 터치 안 하세요. 너희 인생은 너희 인생,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이런 생각이세요. 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정말 멋지게 자식들 잘 키워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전에 배웠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 역시도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저희는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저 정말 행복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두 행복한 사랑,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엄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다음 생엔 꼭 내 딸로 태어나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